어, 기자회견문 민선 8기 상주시장 후보 기호 1번 조원입니다. 오늘은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자가 낸 상주의 중장기 발전 과제의 일부인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2년 수립한 중장기 발전 계획인 상주스타 2020에 따르면 2020년에 상주의 인구를 14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 도시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4만 명은커녕 인구 10만이 붕괴되고 상주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상주시청에서 발주해서 사단법인 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하여 수립한 상주 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과 상주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바로 요 보고서들입니다. 작년 4월에 상주시에서 채택한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억 1천만 원 들었다고 하네요. 2040년 상주의 인구는 8만 1,328명으로 자연 감소하고 1만 7천 명의 사회적 인구 유입을 통하여 9만 8,585명 수준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구 1만 7천 명 유입도 산업혁신이나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복지정책 등 비전 전략이 충분히 제대로 추진되었을 때 가능한 수치이며 달성 가능성은 분명치 않은 전망입니다. 위 용역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상주시의 도심부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압축 도시 모델 컴팩트 시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상주의 도시발전 전략을 지금까지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서 구도심의 활성화,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 산업혁신을 통한 지역 내 총생산의 증대 등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제시한 상주 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의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상주시장을 역임한 강영석 후보는 자신의 재임 시절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12만 평의 도시 확장 정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중부 내륙 철도 연결에 대비한 KTX 역세권 개발 12만 평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공약은 후보로 나서는 누구나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발상이 인구 감소 시대에 도심 공동화를 촉진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문 사거리 주변을 포함한 구도심에는 상권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시계획 정책 실패에 기인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상주시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자신이 결재한 종합발전계획을 무시하는 강영석 후보의 이러한 정책이 이후 상주시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남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정책을 왜 밀어붙이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순인구가 감소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에 맞춰 지역의 발전 전략도 꼼꼼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침체를 겪고 있는 중앙시장을 전통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관광, 호텔, 컨벤션 기능을 갖춘 주상 복합 단지로 개발하여 상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주변의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 상가들까지 함께 문화예술과 결합된 청년 문화 특화거리, 일명 왕리단길로 명명을 했습니다.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상주의 중심 상권이 함께 살아나도록 만들겠습니다. 2년째 표류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지역 거점 병원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을 외곽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주변의 토지와 건물들을 매입하여 확장 증개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00병상 규모의 적십자병원을 600병상 규모로 완공될 경우 시민들의 의료복지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변 상서문 상권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서문 로타리, 중앙시장, 상서문 상권의 복원과 함께 상주 시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시민 행복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상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변화에 투표해 주십시오. 지역 전문가, 정책 전문가, 농촌 전문가인 조원희에게 딱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좋은 정치, 깨끗한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일단 토론할 때도 예.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지. 제가 아직 정치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토론도 이제 정책 토론과 정치 토론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치 토론에 굉장히 익숙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해봐서 조금 그 점에서 미진하고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이제 적시자병원 부지 가지고 이제 몇 년째 이게 뺑뺑이를 돌고 있잖아요. 수안으로 또 최근에 이제 대안으로 부상된 것이 계산동에 이제 돈사 매입해서 철거한 부지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의식주인데 예전에 의가 어디라 그러면 요즘에 의료 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경북이 이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병원이 가까이 있었으면 죽지 않은 사람이 병원이 없어서 죽는 비율이 경북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거점병원 지정이 하루라도 시급한 과제인데 지금 전 시장 체제에서 한치도 나가질 못해가지고 매우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됐었으면 현재의 부지에서 다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거기 중앙교회라든지 앞에 중파 그다음에 건물들 한 4개, 5개 정도만 매입해서 하면은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주차장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고, 상주는 또 이제 이게 4가 2개가 양쪽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땅만 파면은 다 물이 나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기초공사 하방공사를 하는데 이제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은 지하 3층까지는 이제 다 그런 시설들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다 되고, 그래서 상주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시자 병원에다가 임대를 하고 임대비를 받아서 지금 이제 적시자병원에다가도 지금 상주시에서 분만 병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1년에 한 2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지원을 하면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 혜택으로 돌아가고, 또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외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상주가 지금 대중교통 순환버스 뭐 이런 것들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의 교통 불편이 이제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병원을 오셨을 때 병원 진료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촌에서 나오신 만큼 또 시장에 장도 보고 뭐 미용실도 들르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볼일들 함께 보고 가시는데, 외곽으로 이전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모공원 문제라든지 중앙시장 재개발 부분도 이제 보니까 1년에 한 10억씩 중앙시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죠? 비가림 하는 거 이런 것들 할 때는 이제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가지만은 지금도 이제 10억씩 들어가는데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골든타임을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생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도심 공동화를 막는 방안으로서 이제 재개발 방식을 선택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피미노 기자님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이제 추진 체계를 갖춰서 하는 거,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완공될 때까지 대체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십 년간 이래 해오셨는데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뭐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이니까 여기에서 인생을 마칠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 폐업을 촉진하는 기금을 좀 더 드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업종 전환도 유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재개발을 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요 공보물에도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보증 지원, 그다음에 이자 지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상주시에서 100억만 쓰면은요, 그 소상공인들한테 한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저신용자들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려야 되고 그 저신용자들에 대한 그 악성 불량 채권들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주시에서 매입해서 소각해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보완 대책으로 꼼꼼하게 좀 제안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추모공원 문제는 저도 이제 그 나한리라는 곳이 이게 이제 공원이 이제 혐오 시설이 아니고 이제 생활 SOC잖아요.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딱 생겼는데 그걸 갖다 상주시가 해결할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모공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화회관 이전하는 것도 계속 답보 상태. 그 다음에 뭐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정이 언제 됐는데 지금 언제 완공이 될지 뭐 이래서 쓸데없이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물고 있다. 그래도 또 이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또 흉물로 돼가지고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된 시설들이 뭐 제가 누차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들이 상주시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주 발전이 이제 더디고 상주가 이렇게 침체를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실력 있고 깨끗한 후보에게 정당만 보지 말고 사람 보고 인물 보고 정책 보고 이렇게 투표하면은 좋은 사람이 뽑힐 것이고 좋은 사람이 뽑히면은 조금 더 나은 상주가 되고 시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올 수 없게 있는 게 이제 함창의 영진연탄 부지에다가 그게 610세대의 그 롯데캐슬 1군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페소 안 받으면은 사실은 지금 함창 지역은 이제 문경하고 같이 이제 상하수도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미자 의원의 정치적 능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승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문경 것도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안 풀린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상주시에서 한 200~300억만 투자하면은 독자적으로 그 상하수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610세대 같으면 평균 우리가 상주의 평균 세대당 가구 원수가 2.02명이거든요. 610세대 생기면은 한 1200명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교부세 받을 걸 생각하면은 한 5년이면은 본전 투자한 본전을 다 건져요. 그럼 빠르게 추진하면 되죠. 남는 장사인데. 그게 상주에 인허가 다 해놓고 절차를 다 거쳐놨는데 문경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못한다.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창 분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함창과 문경을 통합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상주시 의원으로 나서는 분이 그걸 제1번 공약으로 해가지고 먹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 시민들이 진짜 알면은 현재의 상주시 체계를 갖다가 가만둘 일입니까? 이거는 진짜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상주시는 너무 평온해요. 진짜로. 그런 광경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사실 영진연탄은 뒤에 이제 한 3,000평 정도 더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정비공장이 2,000평이에요. 그 부지도 다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7,000평에서 한 12,000평 정도를 다 개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민간에 맡겨놓고 상주시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냥 방치되고 있으니까요.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좀 며칠 이제 딱 일주일 남았고 사전 투표까지 하면은 뭐 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역에서 제가 30년 동안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농사 짓고 애들 키우면서 느꼈던 이 공보물에도 사실은 공약을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몸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제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른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이 전혀 공약하지 않았던 것이 마지막에 주민자치 6대 공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상주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민주적 토대를 갖추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 아무리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고 기관을 끌어오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주민 삶의 질과 연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좀 꼭 한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닿도록 선배님들께서 좀 지금까지도 많이 아껴주고 도와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좀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